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 개편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느 나라를 위한 박물관인가? 동북공정을 도와주고 있는 박물관, 일제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한 박물관. 지금 매국의 역사학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선사고대관은 임시 휴실을 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인데요. 이때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2월 15일 재개관을 했습니다. 대한사랑에서는 7월에 새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고 8월에 상설 전시 개편하는 것을 알고 이 개편 시에 한사군 한반도설 이 배치와 관련해서 입장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한사군, 낙랑군 한반도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 설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에 전화를 했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렇게 해서 2025년 2월 15일에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요.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건국자 단구는 없고 건국기원 단기도 없고 고조선의 건국년을 지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낙랑군 한반도설 이것을 완전히 말뚝박기를 했다. 일제 식민사관에다가 친중사관의 극치로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동북공정은 완성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대판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하면 근현대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대에 있어서도 중국 식민지로 근대화가 되었다, 문명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대판 식민지 근대화론. 바로 중국의 한나라 식민지를 통해서 삼한이, 삼국이 모두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촌역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전 세계 6대 박물관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보면 한 400만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는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설 전시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설 전시관에서 2월 14일에 언론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15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속에는 한나라의 식민지 한군현, 낙랑군 등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설명글과 지도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낙랑군이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 평양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조선관, 그 다음에 낙랑실, 고구려관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연대표가 사라졌습니다. 이 선사고대관을 들어오면 예전에는 이 역사의 맥을 알 수 있는 역사 연대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역사 연대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과거의 역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둠의 연대표라고 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랑. 우리 역사에 한나라의 식민지가 BC 108년부터 313년이라고 해서 설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421년 동안 중심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지도처럼 그 낙랑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개편 전이죠. 개편 전에 이렇게 낙랑군 421년 존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항의가 빗발치고 논란이 일자 이 역사 연대표를 없애버렸다? 결국에는 단기 2333년 고조선 건국연대마저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기원이잖아요. BC 233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은 단기 4358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는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이 백사 고조선 부여 사만실인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여기도 건국자 단군이 없습니다. 눈 씻고 아무리 이렇게 이쪽 저쪽을 찾아봐도 단군 왕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우리에게 단군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대한독립선언서에서 2천만 형제 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주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임시정부의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의 계급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을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여 이러한 가사를 지을 정도로 단군을 공경을 했습니다. 자, 이 고조선관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군과 관련된 3종 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단군 어진입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단어조차 볼 수 없는데 어진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아예 없습니다. 자,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고조선의 시간이 완전히 축소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연대가 없고 BC 2333년에 건국이라는 그 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요. 고구려 연표에 보면 고구려 건국연대가 있습니다. 백제로 들어간 백제 건국연대가 있어요. 신라도 서기전 57년에 건국했다. 분명하게 건국연대가 명확히 있습니다.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연도가 명확히 써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고조선은 건국연대가 없는 것이냐? 한국사 연대표를 없앴으면은 고조선실에 반드시 건국연도를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의도적인 삭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22년 중국 국가박물관이 개최한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물을 주고 전시 지침을 줬어요. 거기에서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BC 2333년이다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전시를 할 때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뺐어요. 물음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구려 발해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니까 항의를 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나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뭐냐면은 BC 2333년에 그 건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고조선의 청동기라고 합니다. 청동기의 시작이 기원전 10세기 즈음이나 그 이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동기와 더불어서 고조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조선의 연도를 이 정도로 추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늦어도 13세기에서 12세기 즈음 한반도에 등장했을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뭐냐면 이 BC 2333년에 고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설명글이 있어요. 문헌으로 본 고조선. 자, 문헌으로 본 고조선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나라와의 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다라고 하면서 위만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으로 본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단군의 건국 아닙니까? 삼국유사에 분명히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이 건국 이야기를 어떻게 고조선시를 지으면서 배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조선실에서 삼국유사를 인용하려면 어느 부분을 넣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위서에 유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계셨다.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도 아사달, 아사달에 도읍을 하셨다. 개국호 조선, 개국을 하셨는데 그 국호가 뭡니까? 조선입니다. 그리고 여고동시다. 바로 요임금 때와 동시대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국에 대한 분명한 문헌은 놔두고서 문헌으로 본 고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멸망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 문헌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단군의 기원입니다. 무진년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진년직이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 동국통감에서 그 결론을 냅니다. 무진년에 즉위하셨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단군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올해는 단기 4358년 이것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계는 어떻습니까? 이 단군 기원마저 부정하고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의 시간을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공간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단군 조선의 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보면 자, 왼쪽을 보시면요. 동이족의 분포 범위잖아요. 이걸 벗겨버렸습니다. 한 10년 전에 벗겨버렸고요.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세력 범위에서 문화 범위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교과서는요. 근데 우리 학계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측에 있는 지도입니다. 저게 고조선이다. 저 고조선의 강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설명글인데요. 자, 이 고조선에 대한 설명글에서 타이틀이 뭡니까? 최초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국가가 출현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는 고조선이다라고 하면서 고조선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는 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중국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의 요령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이게 고조선의 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래쪽에 써 있지만 일제 식민사학자 이만희 시류가 뭐라고 썼냐면 조선은 서북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서북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그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라고 했는데 이쪽이 랴오닝 지역이죠. 자,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조선의 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에 나오는 그거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중고등학교의 이 고조선의 지도인데 남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왔던 그 고조선의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존재한 한국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그 기술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작아지고 있는, 작게 표현되고 있는 고조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고조선의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청천강 북쪽에서부터 랴오닝 지린까지 퍼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조선의 대표 유물은 여기 보시면은 비파양 동검하고 고인돌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미송리식 토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의 강력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송리식 토기로 단정함으로써 고조선의 공간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비파양 동검과 고인돌 또는 박선희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에 청동단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조선의 강력은 남한을 포함하고 광활한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지금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된 거는 뭐냐면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
그중에 핵심인 낙랑군, 이것이 421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 논리예요. 이 개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편 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북쪽의 여러 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옛 고조선 땅에는 중국 한나라의 군현이 설치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랑군이 4세기 초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세기 초까지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었다. 400년이 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조선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낙랑군 전시실로 가죠. 부여 사만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뒤로 가보시면 여기는 부여의 얼굴이잖아요. 부여의 얼굴이지만 부여의 유물들은 거의 없고요. 뭐가 있습니까? 낙랑군의 유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낙랑군의 유물.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낙랑군의 유물이 아니고요. 평양의 낙랑국 혹은 고조선의 제후국의 유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낙랑군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한 분이 낙랑 소개글을 보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옛 땅에 들어선 낙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고조선 땅에는 한나라 군현 낙랑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도 파견된 관리들을 제외하면 고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낙랑은 313년 고구려에 멸망당할 때까지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고 주변 나라와 교류하며 삼국의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낙랑이 그렇게 영향을 삼국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과거에 개편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개편이 되면서 뭐냐면은 더 악화가 되어서 이 한나라의 식민지가 42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삼국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양의 유물이 평양 서감리 구호 무덤을 전시하고 있지만 이는 낙랑군이 아닌 낙랑국 고조선 제후국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낙랑군으로 단정을 하면서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은 그 식민지 낙랑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했다. 매우 발전한, 요즘 말로 보면은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선진 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사만의 성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반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당시 기록에 마한 54개, 진안과 변한 12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한반도 중남부의 사만은 78개의 소국으로 득실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8개가 그 남쪽 땅에 있으면은 굉장히 작은 소국이잖아요. 그 소국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진 문화를 가진 낙랑국이 이 평양,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낙랑군, 대방군이 있었는데 화살표로 보시면은 이 78개의 만진한 변환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지도가 개편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뭐냐면은 못을 받고 있는 거죠. 한나라의 식민지가 말이야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우리한테 전해줬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낙랑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관을 가면 이번에는 동북아의 강한 나라 고구려다라고 하면서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이 개편된 고구려관의 역사 연대표에는 기존에는 없던 현토군, 대방군까지 등장시켜서 한군현, 한나라의 식민지라고 영문으로 분명하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표기가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지도 영상을 만들어서 낙랑군, 대방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미천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하면서 421년 동안 존속되었다. 이거를 굳건히 해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개편 전인데요. 자, 개편 전에 저희가 역사 투어를 했을 때 딱 보시면은 고구려 건국 그리고 313년에 낙랑군 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낙랑군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한 거죠. 낙랑군이라고 쓰고 영문 표기를 하고 뭐라고 씁니까? 한 커맨더리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동군, 현토군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나라의 식민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한 커맨더리스, 한의 군현이라는 거죠. 한나라의 식민지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외국인에게 오히려 더 이제 친절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가서 찍어 왔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이라고 하죠. 여기 보세요. 주몽이 건국했다 써놓고서 왜 단군이 건국한 것은 빼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동군, 현도군 공격해가지고 한나라의 식민지, 한군현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313년 무엇을 박았죠? 313년에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라의 식민지, 한군현이 낙랑군, 대방군이 평양 땅, 한반도 북부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언제? 313년까지. 그러면 421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인데 뭘 얘기하냐면은 고구려의 어떤 강역이 바뀌는 거죠. 강역이 바뀌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서북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고구려 역사, 고구려의 어떤 뭐 전쟁사라고 할까? 영역, 강한 나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니 420년 동안 여기에 식민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는 멸망하고 나라가 바뀌고 위나라가 오고 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식민지가 421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이거는 일제 식민사관의 이론이거든요.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평양에 313년까지 낙랑군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보셨나요?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관도 연대표에서 한사군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역사 투어를 할 때 이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역사 연대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설명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3년 평양 지역의 낙랑군. 특정을 하고 있죠. 평양 지역에. 이 낙랑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저 요동, 지금으로 보면 요서,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중국, 고대 중국 문헌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특정을 했습니까? 평양 지역의 낙랑군을 몰아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바뀐, 개편된 고구려관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평양 일대는 제15대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고 다시 찾은 고조선의 옛 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낙랑군, 대방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미천왕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걸 쳐가지고 몰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놀라운 게 이 애니메이션의 맨 처음이 이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양 일대의 낙랑군과 대방군을 너무나 알기 쉽게 지도에 애니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거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오면요, 이런 애니메이션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뭘 설명하겠습니까? 저 평양에 있는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이 있었는데 우리 미천왕께서 이렇게 쳐가지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313년이 되어서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영상 앞에서 교육을 받을 상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한나라의 식민지가 400년 이상 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한나라 지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한 다이너스티, 한나라 제국에 또는 한 엠파이어라고 하면 검색되면 나오죠. 그러면은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집어삼킨 그런 지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를 못하는 거죠. 뭐 글렌코 맥그로일 출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 세계의 역사 교과서, 역사 교재들입니다. 전부 한나라의 지도가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거의 한강까지 내려왔죠? 다 이런 지도입니다. 전부 다. 자, 40년간 꾸준히 지성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더 타임즈 세계사.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낭랑이라고 아예 돼 있죠? 낭랑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옥스퍼드 마찬가지입니다. 방크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방크가 사이버 외교단체 유명하잖아요. 한나라의 지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학계가, 우리 박물관이,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출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항의를 하고 항의 메일을 보내도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바로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10분 동안 나에게 역사 교육을 하더라. 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 또 하나는 뭐냐면 2021년에 3월에서 9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유물 전시관 입구에서 틀어준 6분의 영상이 있습니다. 6분의 이제 중국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고대 중국이 한반도의 현재 경기도 충청도 지역을 지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나라가 보시죠.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는 지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한나라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했다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로 갔죠. 국회에서 의원이 이렇게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동북공정 전시 영상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이거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뼈아프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거든요.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면피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똑같은 그 실수라고 하는 그 한사군 한반도설, 그 한나라 지도,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전시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한사랑 그리고 역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30여일 동안 1인 시위 활동을 했습니다. 임나일본부 가야 전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것, 중국 동북공정 밀어주는 국립중앙박물관은 각성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각성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악화가 되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 삼성을 지키는 목적과 더불어서 북한 땅을 차지하려는 역사적 근거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땅이 421년 동안 중국 땅이었다는 그 한사군 한반도설, 낭랑군, 평양 대동강설을 그대로 지금 적시하고 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은 동북공정을 옹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한사군 한반도설로 인해서 동북공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 동북공정 도와주는 이 한사군, 낭랑군 한반도설 설정을 다시 중단해야 됩니다.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복이 됐지만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런데 영토는 광복되었지만 역사는 광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역사 광복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독립운동가들,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의 주권은 되찾았지만 일제가 심어놓은 이 식민사관, 여전히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회복해야 민족의 정신이 살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 역사 광복,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